녹화를 지금 눌러서 저 혹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금 앞선 얘기가 뭐였었냐면은 합의 취미 부분에 취미죠. 취미에 똑같은 get 파라미터 메소드가 아니라 취미는 get parameter values라는 메소드로 받아야 돼요. 또 동일 이름으로 데이터들이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get parameter values는 배열 타입으로 프로그램에서는 받아야 됩니다. 동일한 이름으로 넘어오는 거는 프로그램에서는 배열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배열로서 이렇게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했고 배열이다 보니까 등록되어 있는 등록한 이 합이라는 이 변수를 배열 변수가 지금 된 거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서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합이라고 되어 있는 걸 str로 변경을 하고요. str이라는 변수, 비어있는 변수를 초기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취미죠. 취미 체크한 만큼 str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지금 세팅을 지금 했어요. 그리고 이 샘플 데이터 보면은 취미를 여러 개 선택을 했을 경우에 중간에 쉼표가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str이라는 변수에 데이터가 누적이 될 때 뒤에 쉼표도 따라서 같이 누적이 되게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3개를 선택 다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독서 쉼표, 운동 쉼표, 그 다음에 영화 쉼표. 이렇게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쵸? 쉼표까지 뒤에다 str이라는 변수에 쉼표까지도 누적을 시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뒤에 있는 쉼표는 필요 없죠. 중간중간에 있는 쉼표는 필요한데 끝에 있는 쉼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서브 스트링을 사용해서 처음부터 우리 쉼표가 맨 끝마무리를 장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즉 0번부터 바로 이전까지 범위를 세팅을 해서 갖고 오는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 스트링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str equal 서브 스트링 서브 스트링 점이 아니구나. 잘못했구나. str.substring 서브 스트링은 범위 설정을 해서 데이터를 그 범위만큼 가지고 오는 그런 메소드죠. 범위라는 얘기는 이제 인덱스 번호를 이용을 하게 되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리 번호가 다 있는 거고, 스트링마다 다 자리 번호가 있죠. 맨 앞에가 0번이고, 그렇다면은 이거 몇 번까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 3개를 선택을 했다라면은, 이거대로라면은 자리 번호 0번부터 0, 1, 2, 3, 4, 5, 6, 7, 8. 맨 끝에 쉼표까지 8번이네요. 0번부터 8번까지 지금 데이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죠? 글자는 6개고 쉼표는 각 3개이기 때문에 9개잖아요. 그래서 0번부터 8번까지 이런 번호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갖고 오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0번부터 7번까지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0번부터 7번까지만 필요합니다. 맨 끝에 있는 8번은 쉼표이기 때문에 안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0번부터 7번까지 갖고 옵니다. 그럼 서브 스트링 어떻게 해야 돼요? 0번부터 7번 끼니기 때문에 7번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이거는 앞에 있는 시작 번호는 스타트 번호가 맞기는 한데 끝에 번호가 이게 서브 스트링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이 앞에 끝에 번호죠. 엔드 번호, 끝 번호를 한 치수 윗 단계로 적어줘야 돼요. 즉 8번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서브 스트링은 이렇습니다. 즉 시작번부터 끝번 이전까지 갖고 옵니다. 끝번 이전까지 갖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0번부터 7번까지 갖고 오려면은 0하고 8을 세팅을 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끝에 있는 쉼표를 딱 제외하고 세팅이 될 거예요. 세팅이 됩니다. 자, 이게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자, 여기 들어가야 돼요. 자, 이 품은 안에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이것도 하는 거죠. 데이터가 없으면은 서브 스트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if 데이터가 널이 아닌 경우, 즉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해라.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미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저장을 해볼까요? 잘 되나 안 되나? 자, 회원 아이디 뭐라고 그럴까? 골프. 회원 아이디 골프. 회원 이름 골프맨. 등급 일반 회원. 자, 선택을 하겠습니다. 세 개를 선택을 할게요. 자, 독서, 운동, 영화. 그리고 등록 버튼. 저장 완료 메시지 떴고요. 자,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예, 자, 원했던 대로 됐어요. 독서, 운동, 영화 세 가지가 저장이 됐고요. 자, 테스트를 더해 봐야 돼요. 자, 이제 아무것도 데이터를 넣지 않고 넘겨봐야 됩니다. 회원 아이디 이제 이름 쓰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무거나 이름 아무거나 아무거나인데 우수 회원님. 자,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취미는. 그리고 다시 등록을 합니다. 저장 완료가 떴고요. 자,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저장이 잘 됐나? 자, 아무것도 안 들어갔네요. 그쵸? 아, 근데 널 들어가게 해야 되나? 음, 음. 자, 그리고 자, 이제 하나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선택을 할게요. 자, 독서 하나만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오류나네. 오류나. 이래서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돼요. 왜 오류가 날까? 왜 오류가 날까라는 거죠. 지금 자, 우리 자, 이제 두 개를 하나 선택하면 오류 납니다. 그럼 두 개 선택을 해 볼게요. 두 개 선택을 하고 들어가요. 이제 이제 집어넣습니다. 등록. 얘는 왜 오류나? 얘는 왜 오류 나는 거야? 세 개만 되는 거야? 자, 운동이랑 영화 선택을 하고 등록. 없나? 세 개. 응? 세 개만 돼? 아, 이거 잘못했구나. 아, 지금 제가 좀 잘못했죠? 자, 뭐냐면은 아, 예, 이게 세 개가 들어갔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게 8이라고 딱 세팅을 해버렸네. 이러면 안 되죠? 자, 사용자가 세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두 개만 선택할 수도 있죠? 끝번호가 달라지잖아요. 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개만 선택을 했을 수도 있죠. 자, 만약에 독서랑 운동만 선택을 했다라면은 자, 이거는 번호가 0번부터 자리 번호로 0, 1, 2, 3, 4, 5 0번부터 5번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서브 스트링에 0하고 뭐라고 적어야 돼요? 아, 그쵸? 자, 0부터 자, 총 데이터가 6개잖아요. 자, 맨 끝에는 갖고 오지 않아야 되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0번부터 5번까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의 세팅은 0 쉼표 자, 실제의 자리는 이제 0번부터 4번까지로 데이터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아, 지금 제가 얘기를 잘못했구나. 잠시만요.
오케이, 오케이. 예. 자, 0번부터 5번까지 자리가, 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차지하고 있는데, 갖고 오려고 하는 거는 0번부터 4번이죠. 그쵸? 끝에 있는 걸 하나 제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끝에 있는 걸 제외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세팅이 돼야 돼요? 만약에 두 번째라면은 0, 1, 2, 3, 4, 5. 여기 5라고 해야 돼요. 그쵸? 그죠? 마지막 번호 이전까지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마지막 번호를 세팅을 하면은 그 번호는 빠집니다. 마지막 번호 이전까지 갖고 오는 거니까. 자, 됐죠? 자, 이제 여기서 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숫자를 고정시킬 수 없죠? 3개를 선택했을 때는 8이고 2개를 선택했을 때는 5고. 자, 이거는 사실은 뭐와 같냐면은 여기 있는 문자열 길이와 똑같습니다. 자, 위에 보면 이렇게 8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 보세요. 보시면은 이 문자열 길이랑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9개네? 9개. 음. 길이보다 하나 빠지네요. 그렇죠? 이 8이 선택, 자, 5. 자, 그래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length 마이너스 1. 자, 전체 길이 마이너스 1. 그렇죠? 전체 길이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는. 자, 이제 쓰면은 돼요. 전체 길이. 전체라는 얘기는 str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배열 길이가 아니라 이 문자열 길이를 얘기해요. str length 하고 마이너스 1. 자, str.length 마이너스 1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걸 써서 더 헷갈렸나? 자, 어쨌든. 자, 맨 끝에 번호는 갖고 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회원 아이디 CCC 일반 회원. 자, 두 개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선택하고 등록. 저장 완료. 잘 됐어요. 저장이 됐나 확인해 보면은 자, 두 개를 선택을 했을 때 예, 뒤에 쉼표 하나는 빠졌습니다. 두 개 잘 들어갔고요. 자, 이제 세 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그럴까? 주, 이름, 동물원. 자, 이제 하나만 선택을 합니다. 독서 하나만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등록. 자, 저장 완료. 처리가 됐습니다. 자, 확인해 보면은 자, 됐어요. 독서 하나 잘 들어갔어요. 자, 이제 세팅이 다 된 거예요. 자, 세이브는 자, 거기까지. 예. 자, 마지막 어쨌든 간에 서브 스트링을 사용을 해서 사용한 이유는 예, 우리 누적이 되죠. 포물을 통해서 데이터가 넘어오는 데이터가 누적이 되는데 즉 배열 데이터가 누적이 되는데 쉼표까지도 포함이 되는 바람에 맨 끝에 있는 쉼표를 없애고자 자, 서브 스트링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범위 출력이기 때문에 자리 번호를 이용을 해서 자, 처음 번호부터 마지막 직전까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마지막 번호 마이너스 1 처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음. 자, 그리고 이 str 됐습니다. 작성이 다 됐어요. 작성이 다 됐습니다. 저장 처리는 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됐나요? 예.
자, 이거는 화면이 아니죠? 네, 화면이 아니에요. 화면은 아니지만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하는 일이에요. 예.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화면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다 화면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다 합니다. 자, 작성이 다 되셨나요? 예. 자, 이제 저장까지 다 됐어요. 저장까지 다 됐고요. 저장돼 있는 거 확인도 했고, 자, 이제 회원 목록이 남았습니다. 두 개, 정확하게 세 개가 남았죠. 세 개죠. 자, 지금 1번, 2번, 3번까지 했어요. 자, 1번, 2번, 3번까지 했고요. 자, 남아있는 거는 4번, 5번, 6번, 7번이 남았습니다. 자, 이게 처음 할 때는 전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처음 할 경우에는 이제 천천히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좀 스피드가 빨라져요. 제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게 되면은요, 어차피 뭐 나중에는 빨라지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고, 저장까지 오늘은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저 남아있는 시간은 제가 이거를 보려고 해요. 자, 뭐냐면은 좀 있으면, 좀 이따 여러분들 평가하셔야 되겠죠. 자, 평가. 자, 그래서 평가 내용을 잠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저장하는 거 이거 잘 보도록 하시고. 자, 이거 좀 올려놓도록 할게요. 저장 처리되게 해주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자, 그리고 요 평가 관련해서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평가 제목은요, 인터페이스예요. 자, 인터페이스. 자, 인터페이스가 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예, 생소한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좀 그럴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들어봤죠, 전에. 인터페이스 어디에 있었어요? 전에 자바에, 자바 우리 학습을 할 때, 뭐였지? 추상화에 인터페이스가 있었어요. 추상화, 그 객체 지향의 4대 요소가, 객체 지향의, 오래간만에 써볼까요? 객체 지향의 4대 요소. 캡슐화. 자, 그 다음에 다형성. 순서가 중요하진 않아요. 다형성. 자, 그리고 상속. 그리고 또 하나 추상화. 자, 이게 이제 객체 지향의 4대 요소죠. 아, 이거와 관련 있는 건 아닌데, 용어가 똑같아서 그냥 어떻게 언급이 되네요. 아니, 또 중요하고, 예. 자, 추상화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추상 클래스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추상 클래스로 뭐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추상화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인터페이스가 있었죠. 인터페이스 파일로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세팅을 하고 뭐 이런저런 코딩하고, 자, 어쨌든 그런 거를 다 추상화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인터페이스 그때 인터페이스 그때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아, 당연히 이 내용이랑 그 내용이랑은 뭐 연관이 있는 거는 아닌데 용어가 똑같아서. 예. 자, 그래요. 자, 요거는 뭐 설명할 거는 아니니까 잠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객체 지향의 4대 요소예요. 캡슐화, 다형성, 상속, 추상화. 이거는 암기해야 돼요. 예. 자, 우리 이제 인터페이스 구현이라는 제목이고요. 아, 인터페이스라는 용어가 이제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인터페이스는 뭐냐면은 중간 단계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 예, 중간 단계에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해요. 중간 단계. 즉 어떤 그 A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뭔가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상황에서 중간자적인 입장에 취해 있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약간 예, 설명 헷갈리죠? 곧 뭐냐면 화면이에요, 화면.
자, 화면을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화면을 인터페이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화면이 왜 중간인가? 화면이 왜 중간일까요? 중간이라는 용어를 제가 썼는데 예, 설명하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왜 중간이에요? 왜 중간이냐면은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의 저장이 중간에 끼어 있죠. 그래서 중간의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용자 있잖아요. 사용자. 사용자는 그 일반 사용자 얘기하는 거야. 인간을 얘기합니다. 인간. 자, 사용자와 그리고 사용자가 코딩한 내용을 저장, 궁극적으로는 회원가입이라든지 그랬을 때 저장하려는 게 목적이죠. 자, 그러면 중간에 뭔가가 필요하죠.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인터페이스예요. 자, 그래서 보통 화면을, HTML 화면을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현업에서는 인터페이스라는 용어를 잘 사용을 할까요? 잘 사용을 안 하죠. 그냥 화면을 화면이라고 그러죠. 인터페이스라고 얘기 안 하죠. 아, 쓰이긴 쓰이는구나, 가끔. 자, 하여튼 화면을 얘기하는 화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좀 더 정확하게는 어떤 그 두 시스템 간의 중간에,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연결을 위한, 시스템 간의 연결을 위한 중간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그 뭐죠? 그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12문제가 나와요. 12문제가 나오는데, 자, HTML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HTML 관련한 내용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 있고요. 이외에 좀 알아야 되는 것들도 좀 있어서, 그래서 지금 같이 보려고 하는 거고, 수업 시간에 안 했던 내용이고. 자,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좀 약간 상식적인 것도 좀 포함이 돼 있어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여기 어떤 1번인데 뭐라고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인터페이스 설계서에 대한 화면 설계서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아, 근데 이거 화면 설계서라고 딱 집어져 있네, 1번이. 자, 어쨌든, 자, 화면을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중첩이 되기는 했네요, 이 말이. 자, 어쨌든 정답은 이제 2번 인터페이스 설계서. 어떤 설명 잘 보도록 하세요. 음. 자, 그래서 화면이 인터페이스, 그, 뭐죠? 인터페이스의 하나의 그 종류일 뿐이지, 화면을 전부 다, 뭐죠? 와 화면이 서로 같은 거는 아닙니다. 화면도 인터페이스의 하나의 종류일 뿐이에요. 아, 제가 보려고 했던 거는 이거예요. 자, 사실은 여기 있는 것들 다 익히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익히지 않아도 상관은 없고요. 다만,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자, 중요한 내용이 이제 6번. 전에도 한번 요거 했을 거예요. 6번 요거 HTML 시간에 있었고요. HTML 우리 목록에 그 HTML5 부분인가? 거기 열어보시면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6번 문항 제가 이건 비워놨거든요. 자, 6번 문항 보시면은 이 답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이라는 용어는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같이 열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토타입이라는 요 용어 때문에. 자, 프로토타입. 자, 프로토타입이라는 용어가 가끔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프로토타입은 뭐냐면은 샘플을 얘기해요. 샘플. 프로토타입은 샘플이에요. 샘플. 자, 샘플이라는 게 뭐예요? 자, 샘플이라는 거는 예, 어떤 그 뭐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작은 범위의 어떤 테스트 도구라고 그래야 되나? 자, 이거 샘플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프로토타입의 정의. 자, 프로토타입은 본격적인 작업의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를 위해서 최종 제품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를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큰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거를 샘플로 조그맣게 만들어요. 샘플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거를 맛보기 형태로 그 뭐죠? 한번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이 이렇게 있어요. 회원가입이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아까 작성한 내용 있잖아요. 자, 만약에 이 뭐 6개의 항목이 전체 다다라고 하게 되면은 프로토타입은 다 작성하지 않아요. 다 작성하지 않고 일부만 작성하는 거죠. 일부. 일부만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자, 시범을 보이는 거잖아요. 시범.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시범을 보이는 거죠. 그런 거를 실제로 본 작업을 하기 전에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하게. 자, 그런 거를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읽어보도록 하시고, 그냥 샘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HTML5 기능에서 required라는 그 속성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한번 또 연람도 하고 있는 겁니다. 프로토타입이라는 용어 좀 알고 있는 게 좀 좋고 required는 지금 테스트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요. 자, 우리 이제 여기 멤버 라이트 있잖아요. 여기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회원번호, 자, 회원 아이디에다 할게요. 회원 아이디에 required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제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7번의 답이에요. 7번의 답으로 required라고 있는데 설명은 뭐라뭐라로 쭉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설명에 대한 뜻이 뭐냐? HTML 속성으로 required고 required는 바로 여기 우리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required라고 이렇게 썼어요. 자, 쓰고 저장을 하고 자, 화면을 새로 고침을 합니다. 바로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자, 지금 뭔가 나왔죠? 이 필드는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바로 그게 required예요. 다른 곳에는 그런 설명 안 나옵니다. 다른 곳에는 그런 설명 안 나와요. 설명 안 나오고요. 자, 여기 뭐죠? 그 required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는 인풋 상자에만 마우스를 갖다 올려놓게 되더라도 올려놓았을 때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어떤 강조에 대한 표현을 하고자 할 때 지금 보셨죠? 이게 required 기능이에요. 필수사항은 아니겠죠?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어쨌든 required 7번의 답은 required. 자, 우리가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이거 보시게 되면 HTML5 버전이 높아지면서 잘 안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폰트예요. 자, 폰트라는 HTML 태그, 자,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CSS가 너무 강력해지다 보니까 CSS로 폰트를 다 조절을 해요. 자, 그래서 폰트 관련한 HTML 태그는요, 없어지는 추세예요. 지금 잘 안 써요. 잘 안 쓰기 때문에 폰트라는 HTML 태그 우리 전에 테스트 해봤잖아요. 여기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름에다가 자, 폰트 사이즈 이랬었잖아요. 저는 우리 초기에 HTML 테스트를 할 때. 뭐 사이즈 좀 크게 이거 좀 큰 거죠. 자, 그리고 컬러 뭐 레드.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은요. CSS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폰트라는 HTML 태그는 지금 없어지는 추세다라는 거예요. 자, HTML5에서 5 이후에서 5부터 자, 지원을 안 할 거다라고. 근데 아직까지는 지원을 해요. 하지만 이제 없어질 예정입니다. 자, 스트라이크라고 중간에 돼 있는 건 이건 뭔지 모르겠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요.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프레임. 자, 프레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프레임이라고 돼 있는 이 프레임 태그는 예전에 굉장히 강력하게 이거 레이아웃이에요. 레이아웃을 잡는 HTML 태그예요. 강력한 태그였었는데 지금은 DIV라든지 CSS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형태로 레이아웃을 잡기 때문에 자, 프레임은 지금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거 알아두면 참 좋기는 한데 자, 어쨌든 자, 그래서 1번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전에 좀 많이 애용을 했던 폰트 태그는 이제 HTML5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 지원은 해요.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얘기는 해석을 해줍니다. 자, 아직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좀 있으면은 이게 해석 안 할 거다 그런 얘기죠. 지원 안 한다는 얘기는.
자, 됐습니다. 설명이 많지는 않아요. 몇몇 중요한 것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이 안 된 것들이 조금 있어서 예, 그것만 지금 좀 봤고요. 실습 문제는 별거 없어요. 이거 자, 이 계산기 프로그램 짜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넣으면은 안 돼요. 그건 점수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HTML로 이거 작성해 주세요. 12번 문제는 HTML로 점수 보이죠? 35점. 예. 객관식은 지금 답이 다 공개되고 그러기 때문에 뭐 다 아마 맞으실 거고. 자, 여기에 이제 이거는 아마 상대평가로 좀 할 거예요. 좀 이쁘게 나온 예, 사람이 100점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차등을 좀 줄 거예요. 왜냐하면 쉽기 때문에. 자, HTML로 똑같이 이거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CSS를 좀 가미해야 되겠죠. 자, CSS로 이제 좀 CSS도 좀 가미 좀 해서 이쁘게 나올 수 있도록 하여간 CSS와 HTML을 써서 이 모양을 예,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할게요.